안녕하십니까. 2024년 한국섬유마케팅센터 시장 대응 전략 설명회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섬유 시장 및 생활용 섬유 제품 동향과 트렌드와 전망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케이프타운 타마린드 대표 이재국입니다. 저는 케이프타운에 와서 섬유 에이전트업을 한 지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음, 이때까지 제가 경험했던 곳과 기타 조사를 통해서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섬유시장은 아프리카 대륙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며 국가 경제와 제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과거부터 섬유 관련 제조업과 가공산업이 발달하였으며 최근 몇 년간 세계적 트렌드와 기술 발전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생활용 섬유 제품 시장은 남아공 내에서도 점점 더 다양화되고 현대화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수요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향과 함께 섬유 시장의 주요 트렌드,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해서 논의해 보겠습니다.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소제목으로 나누어서 그 논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아공 섬유산업의 개요. 두 번째, 남아공 생활용 섬유시장의 동향. 세 번째, 남아공 섬유시장의 전망. 네 번째, 결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남아공 섬유산업, 남아공 섬유산업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섬유산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남아공은 면화 생산과 섬유 제조업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글로벌화가 가속되고 중국, 인도 등의 국가가 섬유 산업의 강자로 떠오르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그 결과 남아공의 섬유 산업은 해외 저가 제품들과 경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상당 부분이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로 변화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화섬 쪽에서 더욱 더 빨리 급하게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의 버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중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류, 신발, 섬유 수입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일본, 터키,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대만 등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류, 신발, 섬유 수입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됩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중국의 개방 이후에 중국산 제품이 거의 시장을 장악하다시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90% 정도로 90%, 8, 90%를 중국산 제품으로 도배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남아공의 섬유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의류용 섬유이고 또 하나는 생활용 섬유입니다. 생활용 섬유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커튼, 카펫, 타월 등과 같은 제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남아공 내에서 생활용 섬유 제품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는 주거 환경의 개선과 함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능성 소재와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시장의 다양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활용 섬유 제품의 주요 동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생활용 섬유 시장은 전통적인 제품에서 벗어나 최신 트렌드와 요구를 반영한 제품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주요 트렌드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친환경 제품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아공에서도 친환경 섬유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섬유는 재활용 가능한 소재를 사용하거나 생산 과정에서 화학 물질 사용을 최소화한 제품들로 소비자 사이에 점점 더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 대나무 섬유, 유기농 면과 같은 천연 소재는 그 지속 가능성으로 인해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면 제품 같은 경우에는 BCI 코튼 제품이 시장에서 근래 들어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소재입니다. 또한 남아공의 많은 기업들이 ESG 경영, 즉 환경, 사회, 지배구조 중심의 경영을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둔 제품 개발과 함께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아공은 친환경 섬유 제품 생산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인 트렌드와 발맞춰 나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기능성 섬유 수요의 증가를 들 수 있습니다. 남아공 생활용 섬유 시장에서 기능성 섬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생활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 항균성, 방수성, 방호성 등의 기능을 갖춘 섬유 제품은 남아공 가정에서 점점 더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항균 섬유에 대한 제품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가정용 섬유 제품에서 스마트 섬유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스마트 섬유는 온도 조절, 습도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여 사용자의 편안함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술을 포함한 제품으로 이를 통해 남아공 내 섬유 제품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도 조절, 습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개발된 제품들이 워낙 많고 어, 판매가 많이 되는 것으로 다른 국가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남아공에서는 근래 들어 많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기존의 다른 국가의 시장들보다는 트렌드가 좀 늦는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기능성 섬유의 수요 증가가 한국산 섬유 제품이 시장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제 화섬 중심의 제품들이 이러한 어, 기능성 섬유의 제품들로 시장을 진입하는 것이 일반 화섬 제품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의 동향은 디자인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 요구의 상승입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단순한 기능을 넘어 디자인과 품질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공의 중산층과 상류층 사이에서는 고급스러운 생활용 섬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브랜드들이 품질을 높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제공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패턴, 색상, 소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컬렉션을 최대한 자주 선보이고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남아공은 약간 폐쇄적인 국가였는데, 근래에 들어 아파르테이트 이후에, 어떤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발전이 되면서 또한 또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서 또 SNS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영향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가까워짐에 따라 남아공도 거기에 발맞춰서 어떤 다른 해외 브랜드들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약, 물론 어떤 트렌드를 봤을 때는 기존의 어떤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 비하면 많이 늦는 경향은 있지만 그래도
그 간격이 기존에 한 5, 6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그 간격이 좁아진 것 같습니다. 예. 기- 어, 저- 전반적인 남아공 섬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섬유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생활용 섬유 제품의 수요는 주거 환경의 개선과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시장 전망을 몇 가지 요인으로 나눠 살펴보면은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섬유 제품의 확산을 들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와 마찬가지로 남아공에서도 친환경 제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재활용 가능한 소재와 천연 섬유에 대한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남아공 정부는 지속 가능한 산업 정책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일단은 그 에너지 쪽에서도 친환경 에너지가 적용되는 공장, 봉제 공장이 같은 경우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정부에서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떤 지속 가능한 제품 친환경 제품을 생산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제기된 전력난의 문제를 좀 더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일석이조의 어떤 정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디지털화와 기술 혁신입니다. 어, 섬유 산업 내에서 기술 혁신은 필수적인 요소인데, 남아공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4차 혁명의 기술을 도입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섬유, 디지털 마케팅 등의 제품들이 더욱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한국산 화성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주제라고 생각됩니다. 기존에 어떤 출장자들이 샘플을 가져와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어, 바이오와 면담을 갖고 또 샘플링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더를 수주를 받고 이러한 프로시저가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지만 그런 비용들을 좀 아끼고 좀 더 빠른 시장의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가상 샘플룸이라든지 또 어떤 그 가상의 공간에서 또 그 제품을 보여주고 또 뭐 그 어떤 가먼트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의 어떤 가먼트 효과를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가상 공간에서의 샘플룸으로 바이오와 미팅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큰 규모의 중국의 기업들은 이미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을 지금 이 남아공 시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국 업체가 그렇게 하는 경우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 경험상 이게 상당히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 무슨 퀄리티나 터치 확인에 대한 어떤 문제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이 어떤 SPA 브랜드들 자체의 어떤 빠른 어떤 생산과 판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 디지털 마케팅을 충분히 이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 아직까지는 중국 회사들도 큰 회사 중심으로 아주 소수의 회사들만 어떤 가상 쇼룸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어, 한국의 어떤 회사들도 이러한 점을 좀, 어, 한국의 디지털 기술력이 그래도 좀 뛰어난 편이니까 이런 걸 충분히 활용하다 보면은, 좀 더 시장 진입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무역 기회 확대입니다.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의 경제 대국 중의 하나로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 시대, 즉 AFCFTA가 본격화되면서 지역 내 무역 기회가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는 남아공으로 선적된 섬유 제품들이 남아공 내에서 가공 과정을 거친 후 아프리카 시장에서 더 큰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며, 남아공에서 생산된 생활용 섬유 제품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로 수출되는 경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 AFCFTA가 가장 또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일단 섬유 제품을 남아공으로 수입을 한 후 남아공에서 공제를 하거나 가공을 해서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관세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가격 경쟁력이 당연히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물론 그 물류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기존의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류가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따라서 직접 제품을 수출한다든지 섬유 제품을 수출한다든지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또 대부분의 영세한 후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내 산업 보호라는 어떤 이유로 엄청난 어, 관세율을 요구를 합니다. 따라서 이 AFCFTA가 지금 전망으로는 뭐 한 5, 6년 이내에는 거의 모든 아프리카 국가가 가입이 될 것 같은데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가입은 물론 대부분의 국가가 됐고, 아직까지는 일부 국가, 8개 국가, 9개 국가만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지금 한 6, 7년 정도면은 한 50% 이상의 국가에서, 그리고 2035년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아마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남아공이 그 섬유 제품의 생산 기지로서 아마 크게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올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케이프타운에 아프리카 아프리카 아마존 본사를 이미 세워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봤을 때 남아공이 그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하는 데 어떤 교두보로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그러한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2035년까지 4,500억 달러의 경제적 수익을 기대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은 훨씬 뛰어넘을 전망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지속 가능성과 기술 혁신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 중인데 기능성 및 친환경 섬유에 대한 수요 증가와 최신 기술 도입과 어, 혁신이 발판이 된다면은 한국산 제품들도 충분히 보다 더 많은 시장에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